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 이론이 소개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여러분, 주식이라는 녀석은요, 경제를 선행합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경제를 선행한다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선행하는 녀석이라 우리가 지금 현재 실물 경제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반년 정도 더 힘든 시간을 버텨야 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녀석은 저렇게 각국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푸는데 그리고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겠지. 경제가 회복되겠지. 이러한 재료들을 미리 반영해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 실물 경제 빨리 따라와. 이게 바로 산책하는 게 이론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 조금 선택의 폭을 드리자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공해 드릴 수 있거든요.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주식시장이 완만한 속도 조절. 조금 더 욕심이 생긴다면 아름다운 조정까지 해주면서 속도를 좀 완급해 준다면 그리고 그 사이에 부양책의 효과와 백신 개발 보급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의 효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실물 경제 경제 지표들이 회복돼서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갭이 줄어들면 그게 가장 해피한 시나리오입니다. 줄어든다면 또 그 사이에 주식시장은 더 앞을 향해 달려가겠죠. 좀 불편한 시나리오를 설명해 드리면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완만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실물 경제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실물 경제는 회복하는 속도가 너무 더디거나 아니면 후퇴한다면 조금 불편합니다. 되게 오래 걸리네. 그런데 사실 그때는요, 버블이란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버블을 걱정하냐면 저 앞에 가는 주식시장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실물 경제가 제자리거나 속도가 더디거나 후퇴하거나 혹은 다른 이슈가 생겨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거 버블 아니야? 라는 거를 걱정하게 되는 거죠. 요즘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학개미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개미들은 그때와 다르대요. 지금 개미는 또 공부하는 개미래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그 얘기 2007년에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식은요. 진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보라든가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거 차트도 봐야 되고 그런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서 정말 주식을 전문가처럼 공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은 여러분들께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들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7년에도요, 2006년, 2007년에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색깔이 달랐죠. 뭐라 그랬느냐?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달라졌다. 예전과는 다르다. 예전에는 펀드 같은 거 가입하면 고점에서 왕창 큰 돈을 집어넣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미국의 금융시장이 커진 것처럼 적립식 펀드라는 이 금융상품으로 뭔가 금융시장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를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돈을 맡기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시장이 레벨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요즘에 주변에서 주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솔직히 까놓고 주식을 막 공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어떤 재료가 있는데 나 이 주식 너무 사고 싶은데 나 이 주식 갖고 있는데 이 주식 좀 봐주세요. 이런 제안을 많이 받죠? 2007년과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무너지면서 2008년도 금융위기는 명암도 내밀지 못했던 경제 타격을 받은 것처럼 지금 풀린 돈은 정말 2008년도는 명암도 내밀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죠. 그리고 미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풀린 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주식뿐만 아니라 뭐 금이라든가 달러, 뭐 암호화폐, 그리고 뭐 은, 뭐 유가, 이게 요즘에 계속 가격들을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 버블의 증상을 좀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방송에서 계속 지금 어느 그룹에서 비가 올까? 그 비는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고요.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호사다마라고, 그죠? 언제까지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은 악재가 아닌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는 건 좋지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뻥 터져서 뒤통수 맞지 말고 많이 악재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서 뭔가 맷집을 좀 두둑하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미쓰리가 체크할 수 있는 2021년도의 어떤 이슈들을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앞서 북한과 이란 이슈를 점검해드렸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싶어하는 애들.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최근 당대회에서 나온 얘기가 남한이 어떻게 잘하면 3년 전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북한 백신 보급해 주겠다고 그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미국을 대놓고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만만한 게 개똥참외라고, 저는 개똥참외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맨날 만만한 게 개똥참외다라고 하셨는데 만만한 게 개똥참외라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납포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순도 20%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시작했죠. 한국 선박 납포한 일,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한 일 모두 조 바이든에게는 좀 부담될 수 있는 일입니다. 조 바이든 숙제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글쎄요, 돈다방 미세를 들으시고 한국 국적 선박이 납포됐다. 헉, 어떻게 하지? 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래, 이란 니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제 한국 선박이냐? 이렇게 뒷목을 덜 잡으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미쓰리는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뒷목 덜 잡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굿바이 트럼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5일 치러진 조지아주 상원의원에서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됐고 두 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기존에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이었는데 이제 공화당, 민주당 모두 50석씩 동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하원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원까지 장악하고 바이든의 어떤 정책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이든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만 뜨거운 게 아니라 뭐 미국 주식시장도 계속 지금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 코로나19 대응 부양책 패키지 윤곽이 이제 다음 주에 공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뉴욕 주식시장은 장중에 다우지수가 살짝 파란색을 보이다가 종가 기준으로 다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면역력이 좀 생긴 거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 이슈에 대한 면역이 점점 생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쓰리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제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운을 끌어다 써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된 거고, 그 여운으로 대통령 임기까지는 할 수 있으나 재선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노래를 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동과 말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백악관 입성하기 전부터 멕시코 장벽을 세우니 그리고 최장 기록을 세웠죠. 어떤 기록이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세 정책으로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이건 나 때문에 오른 거라고 막 자랑질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진행하면서 뭔가 잘 안 되니까 북한과 또 이렇게 친분을 막 만들어 가기도 했고요. 이미 러시아 스캔들, 뭐 성추문 이런 문제로 민주당 하원에서 탄핵이 됐지만 상원에서 탄핵을 면했고요. 지금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짓을 보면 글쎄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슬로건과는 맞지 않게 정말 미국을 쪽팔리게 하는 짓은 골라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 시위대 난입해서 사람이 죽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은 영구 정지됐다고 하죠. 그리고 개삐진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조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이 사람은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는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더 냉정하게, 야, 미국이, 얘네 왜 이렇게 흔들리지? 그러니까, 미국이 좀 불안한가 보다라고 느꼈던 거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듯이 심핑 같은 강성을 상대하기 위해서 힐러리보다는 트럼프를 선택했고, 물론 거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쇼맨십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럴 때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돈을 벌어주겠다, 돈 벌어줄 수 있는 뭐 기술을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대학교를 세웠는데 학비만 날렸다, 돈 버는 기술 안 가르쳐줬다, 뭐 이러면서 소송에 걸렸고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다 돈으로 메꿔서 그러니까 무마시켰습니다. 제가 그 이슈를 보면서 야, 미국이 왜 저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 앉히고 옐런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은 트럼프를 보면서 야, 트럼프 저 사람은 재선이고 나발이고 이제 글러먹었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트럼프의 시대는 갔고요. 조 바이든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얘기지만 미쓰리가 이래저래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안 된다, 뭐 금리를 뭐 한다, 어쩐다 이렇게 그 어떤 시나리오를 쓰는 것처럼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거라는 우려를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월 말경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백신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난 12월 24일 날 영국과 유럽연합이 극적으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고 영국이 브렉시트가 됐는데 영국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런던이 중대 사건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난번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관계 협상, 즉 이혼합의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금융 쪽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 드렸잖아요. 브렉시트가 된 다음에 런던 금융가인 시티에서 거래됐던
유럽연합 주식 중에서 60억 유로가 유럽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 60억 유로 중에서 90%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래소로 이동했다고 하고요. 파리 시장으로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12월 24일 날 영국과 유럽연합이 합의를 보지 못했던 금융 부분은 3월까지 금융 부분의 협력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사실 뭐 정치나 경제나 뭐 사회나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 다 돈이 중심이 되고 돈을 중심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런던 금융가 시티에서 거래됐던 자금이 지금 크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런던 시티에서 거래되던 유럽 주식 중에서 최대 30%까지 런던 시티 시장에서 거래가 됐고요. 런던 시티는 거의 다국적 주식 시장의 심장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런던 시티는 유럽의 금융시장의 심장부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점. 돈이 없는데. 여러분, 왜 대기업들이 왜 금융사를 갖고 싶어 하는데요? 왜 증권 전문가들이 처음에 증권 전문가로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나 이만큼 돈 벌었어요. 당신도 돈 벌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책 쓰고 그러면서 결국 증권 전문가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문사 대표하고 싶은 이유가 뭔데요? 왜? 돈을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돈이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영국에서 많은 자금이 브렉시트 이후에 빠져나갔다. 3월까지 금융 부분의 협력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뭐 중국에 제가 그 디폴트 얘기해 드리면서 중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2011년도 생각해 보세요. 뭐 스페인, 포르투갈, 뭐 헝가리, 그리스, 얘네들 빚 엄청 지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지금 빚을 다 탕감했을까요? 빚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물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이 산책하는 게 이론을 말씀해 드리면서 이미 앞선 기대를 선반영해서 저 위에 있는 주식시장을 실물 경제가 잘 따라주면 참 좋은데, 만약에 얘네들이 풀린 돈을 잘 이렇게 관리하다가 뭔가 이렇게 삐끗하게 되면 이거 되게 시끄럽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최근 들어 겪은 적 있으시잖아요. 언제요? 2015년 12월 달에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하고 2016년도에 4번의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자 2016년 1월 달 새해 개장이 딱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국 증시 개폭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만요?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왜? 세상에 금리를 인상한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4번의 금리 인상 못하고 겨우 1번의 금리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상, 즉 어떤 자금의 그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2019년도에 금리를 인하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 2020년도에는 금리 인하고 뭐 금리 인상이고 뭐 다 떠나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된 시간들이었잖아요. 이거를 과연 2021년도에 정말 실물 경제가 잘 회복이 된다면 얼만큼 그 유동성을 잘 회수를 할지, 이게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방송에서는 중국이 뭔가 위안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꿈틀거리고 있다. 지금 여러분 중국의 디지털 화폐 얼마나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2021년 이번 주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야, 지금 주식시장이 뜨거운데도 무슨 개소리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지금 개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2021년 한 달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11개월 보름을 넘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호재는 많을수록 좋지만 이미 증시가 많이 뜨겁기 때문에 뭐 부동산, 주식시장, 금, 유가, 뭐 암호화폐 이런 모든 자산 가치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 중에 올해 하나 어떤 이슈가 생겨서 삐끗하게 되면 여러분들 버틸 수 있는, 뭐 버티든 아니면 버티는 건 모르겠고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멘탈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미경제학회 2021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개최됐는데요.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달러와 안정이 무너지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거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수출 신흥국이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쓰리 개인 생각으로 여러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고 호재는 많이 나올수록 좋지만 여러분 지금 전미경제학회 2021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얘기 거의 안 할걸요?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 보세요.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 14만 명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5만 명 증가를 예상했는데 증가는커녕 오히려 14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왜? 좋을 땐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산책하는 게 이론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경제 지표가 제자리 있거나 혹은 후퇴된다면 해피 시나리오가 아니라 조금 불편한 시나리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전미경제학회 2021에서 이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걱정하는 거는 달러와 패권을 흔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기회를 누가 노리고 있느냐?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안화가 달러와 지위를 위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올해 안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인하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그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미국의 서비스 부분이 너무 타격이 커서 그렇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빨리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요, 물론 너무 빠른 경향도 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아예 2021년 한 해 동안을 두고 보세요라고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고요. 주식시장은 항상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산책하는 게 이런 말씀드리면서 주식이라는 녀석은 경제를 선행하던 아니면 미래의 기대를 땡겨 쓰든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항상 위기일 때 기회를 찾아야 되고요. 좋을 때 리스크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쓰리가 이 좋은 시장에서 계속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점검해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앞서 방송에서 얘기를 하다가 조금 이 말을 좀 흐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월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요.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울 때는요. 독감 유행을 안 합니다. 독감이 유행을 안 해요. 언제 유행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추웠다가 날이 살짝 풀릴 때, 여러분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막 한낮에도 막 영하 10 몇 도씩 막 하니까 밖에 나갈 엄두를 안 내잖아요. 근데 날씨가 살짝 풀릴 때 독감이 확 퍼집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작년 겨울에는요 이렇게 춥지 않았어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2월 달부터 백신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이 집합 단체 면역력이 생기는 것도 안 되고 세계적으로 다 면역력이 형성이 되려면 앞으로 몇 달 걸리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뭐 지금 개발된 이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나 이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들이 지금 변종 바이러스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최대 한 5월달, 6월달 정도까지 봤을 때 정말 집단 면역이 잘 형성되는지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코로나19는요.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것처럼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풀리면 사그러듭니다. 근데 이 사그러드는 게 집단 면역 때문에 사그러드는 건지 계절적 영향이 끼치는 건지 저는 잘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더나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그 위에 뭐 얀센이나 모든 백신들이 완벽하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임상실험을 거쳐서 지금 백신이 보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 이 백신들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 부작용들, 뭐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선 지금 노출시키지 않아요. 왜? 백신 거부할까봐. 제가 앞서 방송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방송에서 우리는 1년 전에 오직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제 1단계 합의를 받고 뭐 2단계 될 거고 트럼프가 뭐 베이징 갈 거고 그거에 흥분하다 보니까 저쪽 중국의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생긴 그 폐렴, 독감 이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날씨가 풀린 상태에서 만약에 확진자 수가 확 준다 그랬을 때 그게 계절적인 요인인 건지 정말 집단 면역력이 생겼는지 정말 코로나19가 완벽하게 종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 2021년 또 가을쯤에 갑자기 코로나19 변종이 또 이상하게 튀어나올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왜? 백신 개발이 그만큼 지금 100% 완벽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19도 언제든 변종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막 이렇게 뭐 정말 진화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돈을 때려서 지금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는데 그 실물 경제가 제대로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속도가 더디다면, 아니면 어떤 다른 이슈가 터진다면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지 감내하셔야죠. 저는 2007년도, 2008년도, 특히 2008년도에는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때는 증권사 직원이었는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 고객들을 신경을 못 썼어요. 왜냐면 제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서 제 인생이 벼랑 끝으로 막 떨어지고 있어서 그때 제가 뭐 대기발령, 뭐 영업정지 당하고 있어서 주식시장을 보지 못하고 맨날 경위서 쓰는 바람에 제가 제 고객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좀 자신 있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요즘 주식으로 좀 돈 좀 벌고 있어. 앞으로 더 갈 거야. 이렇게 오만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만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항상 좋을 때 위기를 생각하고 또 시장이 안 좋을 땐 우리가 호재를 찾고 또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돈을 주식으로 많이 버신 분들은 돈 관리 잘 하시고 그래야지 야 뭐 너는 뭐 지금 뭐 초치는 소리 하냐. 저는 초치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방송에서 뭐 중국의 위안화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그런 방송 해드린 다음에 지금 전미경제학 학과에서 저보다 더 가방끈 기신 분이
달러화 얘기하잖아요. 위안화 얘기하잖아요. 달러화 얘기, 달러 약세에 대한 얘기는 제가 벌써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계속 돈다방 미스리를 들으시면서 아 그래 좋을 때일수록 리스크를 체크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얼마나 더 갈지 모릅니다. 저는. 예, 더 가면 좋죠. 정말 어차피 갈 거면 이 기회에 그냥 3,500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라고요. 3,500포인트가 가도 수익 안 나시는 분들은 안 나오고요. 예, 뭐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더 심해집니다. 지수가 지금 3,100이 넘어갔는데 나는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서 좌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돈은요, 쭉 이렇게 순환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개별 종목들은요, 세력들이 열심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력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종목들이 이제 종목 장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멘붕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특히 악재가 나왔을 때 멘붕되지 않으시도록 미스리가 멘탈 잡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